이주하였다. 일본인들은 하와이 이주를 시작으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직전까지 대거 이주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하와이 120만 명 중 일본계가 20%이다. 미국이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빼앗아 식민지로 만들자 많은 필리핀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필리핀인들은 군대에 입대한 경우가 많으며 양차 대전에 모두 참여하였다. 남베트남 패망 이후 베트남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있었고 정치적 망명이 많아 이들의 경향은 다수가 반공적이다. 쿠바인 역시 1898년 미국의 쿠바 지배 당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왔다. 쿠바 혁명 이후 정치적 망명이 많아 다소 반공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미국 역사를 보면 세계사가 다 보여요. 그죠? 참 대단한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갔던 곳인데 지금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인이 의외로 빨리 왔어요. 중국 되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빨리 왔고 콜리라고 그랬나? 콜리? 그죠? 콜리. 중국인들이 빨리 왔고 태평천국에 온갖 난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왔고 아까 말한 대로 대륙 횡단철도에 제일 많이 동원이 됐고 그래서 미국은 원래 자유 이민의 나라니까 특히 중국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했죠. 원래 중국 노동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민을 법으로 보장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아시아계 이민에 대한 차별적인 법이 나와요. 아직은 안 나오는 좀 이따 나와요. 하층 노동자들이 왔고 일본도 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하와이에 특히 이제 많이 갔고 일본도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을 일본이 일으키죠. 이럴 때 일본인들을 다 미국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요. 미국에서 강제 수용소에 다 집어넣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미국 놈들이 그런 흑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나올 거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식민지가 되죠. 이건 말했죠.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미국 사람이 필리핀한테 가서 왜 니네 왜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어? 우리가 독립 도와줄게. 민족 자결주의인데 이렇게 꼬셨다 그랬죠. 그래서 필리핀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미국이 정말 도와줘서 스페인을 독립을 시켰어요. 근데 스페인으로 독립되니까 미국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필리핀을 자기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랬죠. 쿠바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이 망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고. 최근에 쿠바는 이제 카스트로 쿠바 혁명이죠. 쿠바 혁명. 쿠바는 뭐냐면 미국의 어느냐면 미국의 유흥지였어요. 미국의 유흥지. 미국 사람이 휴가 때 쿠바 가가지고 도박하고 여자들하고 놀고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 지금 태국 같은 데 가가지고 섹스 관광하고 필리핀 가가지고 현지차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서 했던 미국이 배설하는 그런 쿠바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미국이 카스트로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잖아요. 830번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계 미국인들을 위장시켜가지고 쿠바에서 폭동 일으키게 만들고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1953년에 이란에 민주정부가 있었어요. 민주정부. 이걸 미국이 전복시켰어요. 그때 써먹었던 수법이 지금처럼 데모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이란계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CIA가 미국에 있는 이란 깡패들, 조폭들을 동원해서 이란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복을 시켰는데 그게 미국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 쿠바도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쿠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쿠바 지식인과 기술자들을 미국에서 빼놓기 위해서 쿠바 사람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래서 되게 하여튼 어느 정도냐면 쿠바 사람이 다른 민족은 안 받아주는데 쿠바의 경우에는 미국 해안에 와서 발을 담그면 이민을 받아줘요. 이런 법이 있어. 그러니까 딴 나라는 안 그러는데 쿠바만큼은 이 쿠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쿠바의 전문가나 기술인들을 빼기 위해서 쿠바 사람은 미국 해안가에 가지고 발을 딱 담궈가지고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딱 서 있잖아요? 쓰잖아요? 그러면 이민이 허용하는 거야. 그런 법이 있어요. 미국 연안에 와서
미국 땅을 빠져 죽지 않고 바랬으면 미국 이민으로 받아줘요. 지금도 그 쿠바에서는 이민을 많이 받아줘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무너뜨리기 많아요. 그래서 반공적이 많아요. 그래서 쿠바 사람들이 마이애미에 주로 살죠. 쿠바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쿠바 사람이 엄청나게 몇백만 명인데 다 반공이에요. 반공. 쿠바 카스트로의 이제 이 탄압을 당해가지고 쿠바 사람들이 반공이다. 수백만 명이. 한국도 피남 온 사람들 많죠. 월남 온 사람들. 이 사람들 반공이 많죠. 대만도 중국 공산당으로 와가지고 너무 반공이 많죠. 반공이.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전환이 일어나요. 역사적 전환. 쿠바에서. 쿠바에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돈 벌어서 쿠바에 송금하는 거야. 왜 왔겠어요? 그 북에 있는 사람들 왜 한국에 왜 왔겠어요? 물론 한국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경우 있지만 그런 이데올로기 이유로 온 사람이 몇 명 다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해? 북에 송금해. 돈 벌어서. 북에다 송금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알아. 국정원이 다 알아. 봐줘. 왜? 그거 단속하면은 북에 있는 사람이 안 와. 국가보안법 다 잡아가야 되는 거죠. 안 잡아간단 말이에요. 송금하는. 쿠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이 제재를 했어. 미국이 제재하면서 쿠바가 이런 친척들의 돈으로 쿠바 경제 유지 미국이 제재하면서 이 송금을 못하게 만들고 쿠바한테 경제 제재를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 온 쿠바의 반공 인사들이 좋아라고 손뼉치고 좋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척들이 쿠바에서 되게 힘들게 살거든. 돈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은 쿠바의 쪽 계열들이 미국이 쿠바에 제재하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 쿠바가 아니라 쿠바가 이념과 상관없이 자기네 민족이 굶어 죽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역사적인 아이러니예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국민당, 중국 국민당이 그 중국 공산당하고 그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잖아요. 근데 현재 대만의 국민당이 야당인데 이 국민당은 통일을 원하고 있어요. 왜? 중국 본토에 자기 친척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연고가 많으니까. 대만 국민당은 통일을 원합니다. 대만 토착에 있는 애들은, 걔네들은 이런 애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여기 남은, 월남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북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은은 싫어하더라도 북과 교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남북 이산가족.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말이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미국 애들이 하나의 짓거리가 공산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국가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반공 세력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이 지나치게 제재를 하는 거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해년마다 그 계획을 발표해요. 계획. 무슨 계획이냐면 이민 계획과 망명 계획을 발표해요. 이민과 망명의 차이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망명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오는 거죠. 이민. 그래서 나라별로 다 나라별로 배분돼 있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나라별로. 이민은. 왜냐하면 이민을 막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백인, 영어권. 그죠? 최우선으로 받아들이겠죠? 백인, 영어권. 그 다음에 유색인이지만 영어권. 필리핀 이런 데겠죠? 유색인이지만 영어권. 이런 데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소득이 높은 나라. 이런 나라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요. 중남미, 이거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중남미, 난민들. 이거 빈민들 안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 불법 이민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쿠바, 조선 같은 데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망명을 많이 받아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탈북자다. 미국에 가고 싶다. 미국에서 박수치고 엄청 좋아요. 그죠? 쿠바도 마치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애들은 이민 정책, 망명 정책을 한다. 되게 철두철미한 애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 혼자 생각한 거 아니에요. 다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스, 아테네 이런 세상, 왜냐면 다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국주의 수도에 외국인이 많으면 제국이 붕괴한다는 이런 그 논리가 있어요. 맞는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이탈리아 로마나 그리스 아테네는 조그만 나라인데 이 조그만 나라가 자기 나라의 100배 이상 되는 데를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개 이상 되는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인 수도인 로마나 아테네에 오면 제국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주민을 단속을 해요. 우리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해요. 영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제국주의 정책을 미국이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 정책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기본적인 거 뭐냐면 이민 정책이나 망명 정책은 급속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조금씩 증가시키고 인종이나 언어를 중시하는데 가능하면 잘 살고 영어권이고 이렇게 문제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꾸준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구가 계속 증가해요. 선진국 중에 인구 증가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3억 5천인가 3억 2천인가 그런데 미국이 인구 증가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산하 제한을 안 하죠. 카톨릭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해요. 그래서 히스패닉이 산하 제한을 안 하는데 이 카톨릭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산하 제한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민이야. 꾸준히 미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미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 인구 감소하고 있어요. 중국은 인구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감소해서 다 국력은 인구에서 나오죠. 미국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는 인구하고 비례하는데 상태를 보면 중국이 늦어도 2040년이나 이때쯤 되면은 미국의 경제를 추월합니다. 중국이. 그런데 그렇다 한 3, 40년 지나면 다시 미국한테 추월당해요. 그 이유가 인구 감소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반면 미국은 꾸준하게 인구가 늘어요. 왜? 두 가지. 카톨릭들이 산하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한대지만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로마, 그리스, 영국 이런 제국주의의 그 여러 가지 전략을 계승한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다음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자, 질문이나 의견인데 우리 늦게 들어간 우리 윤종옥 동지가 먼저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주세요.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예. 거기, 보면서 공화당 내 그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룹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예. 참 이 자유주의라는 이 이데올로기를 예.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건,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제 이데올로기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좀 뭐랄까요, 이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통일운동 운동하는 분들한테 이 자유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우리 박사님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예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유방임은 뭐냐면 경쟁의 자유야. 이런 게 있죠. 자유방임. 이게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거죠. 자유방임, 경쟁의 자유. 그래서 이거는 부자들, 그렇죠? 엘리트들, 이게 좋죠? 자유방임. 가만 놔도 착취할 자유. 능력껏 살아야지. 이게 자유방임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적인 이제 이 자유방임이고, 미국에서 말하는 이제 공화당 애들이 말하는 게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프리는 구속이 없는 상태. 이거 무슨 엘리트나 부자들을 말하는 게, 경쟁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구속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좋은 의미의 자유죠. 그래서 이 자유는 해방이라는 말이라고도 또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혼용돼서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쓰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반공이라는 말로 써죠. 우리는 자유를 반공, 그죠? 반공이라는 말로 쓰는데, 자유의 반대가 이제 구속이잖아요. 억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겠죠. 공산주의에도 억압이 있을 수 있죠. 공산주의 국가에도 억압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쇼, 1번 전체주의. 그러니까 자유에 반대되는 게 전체주의인데,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에서도 전체주의는 다 나타나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자유. 근데 우리가 너무 웃긴 게, 우리는 독재 국가잖아요. 우리는 독재 국가. 군부 독재했잖아요. 군부 독재.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군부 독재가 자유를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자기들이 독재라는데 자유를 말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반공이야, 반공. 그래서 군부 독재는 이 자유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나 뭐 백악관이나 이런 애들, 유럽 애들이 군부 독재를 비판하잖아요. 박정희 전두환은. 근데 박정희 전두환은 뭐라 그래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국가보안법도 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반공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헌법에서도 민주적 기본질서,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래서 정리하게 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구속이 없는 상태, 자유 해방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방임, 엘리트,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거 자유방임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공의 의미의 자유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거죠. 이런 자유는 없어요. 이런 자유는 없어. 우리나라의 자유는 반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독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군부 독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구속 상태가 없는 자유, 해방이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게 자본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우리는 구속 상태가 없는 이러한 의미의 이 자유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윤정욱 동지. 윤정욱 동지 생각은 뭐예요? 윤정욱 동지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생각을. 제가 설명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로 우리 진보 진영의 이제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러한 용어 사용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아까 경쟁의 자유 부자들 예를 들어, 이걸 이제 능력주의라고 또 치환시키잖아요. 자유를 그렇죠. 반공으로 치환시키고. 저는 이 지식인은 아니지만,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 진보적 지식인들,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왜곡되고 치환돼서 쓰는 거를 뭔가 조그마한 뭐라 그럴까요? 문고판이라도 책으로도 이게 나와서 이게 해야 되지. 이게 참,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를 완전히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수구, 보수, 이 우파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이 구속이 없는 상태의 자유, 이 해방을, 이게 우리가 빼앗긴 이 용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 지식인들이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런 거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설명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국민의힘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거 없나요? 국민의힘 애들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게 자유예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게 자유야.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나 이승만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은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정권이었어. 너무 웃기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가장 독재를 했는데 그게 자유를 위한 그러니까 자유를 공산주의, 그런 개념은 한국밖에 없어. 그런 개념 쓰는 나라 없어요. 자, 그건 그렇고 거기까지 하고 또 오준희 동지 아니면 양두 동지
함경남 동지든. 일단 아, 오준희 동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잠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40년도에는 중국이 경제력으로 앞선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수십 년 후에는 또 미국이 또 뒤집을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참 비극적인데 어쨌든 이렇게 제국이 커가면서 자꾸 안 좋은 일을 이게 벌여내잖아요. 건국의 얘네들이 했던 대로 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뭐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내분에 의한 자멸은 혹시 뭐 없나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자, 내전이죠, 내전.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걸 11월이라고 그랬잖아, 11월. 미국은 11월을 겪은 거예요. 내전을 겪었단 말이에요. 내전을 겪어서 통합이 됐어요, 미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미국이 뭐 분열한다 그러죠. 막 그러는데, 자, 그럼 분열은, 자,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첫 번째 분열을 보면은, 인종 문제가 심해서 분열된다잖아요. 인종 문제로 분열되지 않아요. 인종 문제로 분열되는 거 뭐냐면, 특정 인종이 특정 지역을 장악해서 이게 독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흑인은 어때요? 지역을 장악한 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어. 그래서 흑백 문제, 인종 문제에 대해서 뭐 별짓이 일어나고 막 총싸움도 일어나고 별짓을 일어나지만 흑인이 뭐 어느 지역을 가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해서 독립운동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이 여러 정책을 하잖아요. 왜냐면 중국은 특정 민족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 자치구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봉기를 해서 독립할 수 있잖아요. 그 중국을 막으려고 하잖아.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인종하고 상관없이 주가 분리한다. 근데 이거는 이미 남북전쟁에서 겪은 일이라는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바로 주가 분리한다는 건 이제 지방자치나 주의 권한을 하는데 남북전쟁에서 연합이냐 연방이냐를 두고 전쟁을 통해서 남북전쟁에서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미국은 내 볼 때 분열돼서 나라가 쪼개지는 거 그런 거는 일어나기 힘들어요. 다만 대혼란 사태. 11월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사람 있어요? 11월? 혹시, 우리 11월 가만히 있어봐. 윤정욱 동지 11월 영화 봤어요? 못 봤어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아까 최근 영화인데, 트럼프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삼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는 거야. 윤석열 같은 놈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해서 주 방위군들이 연합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는 게 11월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저런 짓거리라면 대혼란 사태가 벌어지죠. 근데 미국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은 중앙이잖아요. 중앙, 연방군. 연방군이 무너지면 뭐가 있어요? 주방위군이 있죠. 주방위군이 무너지면 뭐가 있어요? 미국은 뭐가 있어요? 의용군이 있어요, 의용군. 미국 헌법에 의용군이 있어요. 뭐냐면 무장대가 있다, 무장대가. 그래서 미국을 점령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러시아 점령하는 거 불가능하죠. 저 유럽 쪽에서 시베리아까지 그 넓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점령해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실패하고 히틀러도 실패했잖아요. 중국 땅도 쉽지는 않을 거야. 미국 땅도 마찬가지야. 근데 미국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모든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연방정부가 무너지고 주방위군이 무너지더라도 시민들이 다 무장해가지고 길거리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인종 문제나 뭐 이렇게 트럼프 같은 사태가 혼란 사태는 벌어지겠지만 미국이 쪼개진다는 거는 그거는 뭐 확 뭐지만 중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가 쪼개질 확률보다 미국이 쪼개질 확률은 더 적어요. 일단 여기까지 내 의견. 양규호 동지가 뭐 추가적으로 하려고 있으면 해보세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뭐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일극화 시대, 다극화 시대도 나가고 있고 또 브릭스가 만들어져서 어쨌든 달러 화폐가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향후
네.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면 많이 그 미국이 축소되면서 네. 아까 그런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분란은 없고 혼란스러운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뭐 네. 방귀가 잦으면 뭐 화장실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군사력 때문에 경제를 넘지만 러시아, 4등 인도. 쉽게 말하면 다 인구 순으로 돼가지고 미국의 패권, 여기서 패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패권이 그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이 네.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걸 만약에 패권이라고 한다면 이 패권은 무너져요. 이 패권은 무너져.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특히 인도가 장난 아니에요. 미국이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데 인도가 그렇잖아요.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는데 미국 패권이 무너진 거랑 미국 자체가 무너지라는 거는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 자체로 대국이에요. 대국. 미국 51개 주가 저 나머지 세계 각각의 나라의 51개 국가하고 한 것보다 더 경제력이 있는데 유럽 전체보다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데 쉽게 무너지는 다만 힘은 약화될 거다. 미국이 분열되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오진우 동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거나 의견.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다른 인종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이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전략, 대내 전략, 대외 전략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자, 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한계람 동지 혹시 인사할 얘기 있어? 요즘에 한계람 동지 바쁜데. 여보세요? 네. 네. 오랜만에 금요일 날이 바쁜 날인가 봐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인사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별일 없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 동지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자, 문 닫아요.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잘 있어라. 건강 조심하세요. 윤영동 잘 있어. 건강하십시오, 투쟁. 네.